며칠째 33도로 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을 쓰면 주변 온도는 7도, 체감 온도는 10도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산사태로 통행이 금지된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주변 국도 4호선 구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다음 달 중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간 안동댐 상류에서 외가리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현장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서역 신도시가 들어선 지 6년이 지났지만 주말이면 심각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현 주소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은 폭염특보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 양산이라도 써보자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양산이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양산을 쓰면 주변 온도는 7도, 체감 온도는 10도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손엔 양산이 들려 있습니다. 네, 온도가 좀 내려가는 느낌이 좀 있죠. 실제 양산이 열 차단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2시. 양산을 쓰고 또 쓰지 않은 채로 각각 10분씩 걸은 뒤 온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양산을 쓰지 않았을 때와 썼을 때 15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땡볕 아래 있어도 양산을 쓰자 그늘이 만들어지면서 열기가 덜 느껴졌습니다. 폭염 시 평균 온도를 7도 정도 낮춰주고 자외선 차단, 피부암 및 피부질환, 탈모 예방을 위해 양산의 효과를. 양산이 절실한 건 여성보다 남성입니다. 기상 관측일에 가장 무더웠던 지난해, 온열 질환자의 74%가 남성이었습니다. 양산은 모자를 쓰는 것보다 3배 이상 햇볕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산은 양산과 달리 자외선 차단 코팅이 없어 피부 노화와 탈모를 앞당깁니다. 양산은 자외선 차단율이 높고 어두운 색깔일수록 좋습니다. 블랙이 자외선 차단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이보리나 연한색은 자외선이 그냥 뚫고 들어와. 이 때문에 폭염의 도시 대구에선 시민들에게 양산 쓰기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하철 역사에도 냉방기가 등장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1, 2, 3호선 전 역사 대합실과 승강장에 대형 선풍기 550여 대를 갖다 놓고 승강장이 지상에 있는 3호선 등에는 이동식 에어컨 6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3호선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고객 대기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역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유리로 된 승강장 지붕에는 차광막을 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산사태로 통행이 금지된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주변 국도 4호선 구간의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높이 200m에 이르는 농벽은 무너져 내리고 왕복 4차선 도로는 쩍쩍 갈라졌습니다. 8개월여가 지나 다시 찾은 현장. 차량들은 여전히 사고 지점을 피해 우회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한데요.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복구 작업은 25% 정도 완료된 상황. 설계 후 시공이 아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붕괴 범위가 워낙 넓어 전체 마무리는 내년 2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체 준공 기간은 내년 2월 24일입니다. 그렇지만 보상이나 민원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더 연장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휴가철 등 교통 혼잡을 감안해 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옹벽을 포함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정대로 복구 작업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통행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안동댐 상류에서 외가리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지금껏 여러 조사가 진행됐지만 뚜렷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현장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가리 한 마리가 비틀비틀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수십 마리가 한 곳에 죽어 있기도 합니다. 환경단체는 올해만 벌써 1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외가리의 떼죽음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5일 다시 한번 원인을 찾기 위한 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현장 정밀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전에는 소수 폐사체에 대한 조류 독감이나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분석만 이뤄졌습니다. 이번 정밀 조사는 폐사체는 물론이고 살아있는 개체 그리고 타 번식지의 개체 등 총 20개 개체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해서 결과를 상호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비 9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에는 2개 팀이 용역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조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번식지 안에서 백로외가리가 번식하는 개체수 그리고 둥지수 그다음에 이 개체들의 폐사하는 개체수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폐사 개체수 중에 성종하고 새끼새들 단위로 나누어서 이제 이 번식지 내부로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하는 이유가 급사를 원인 모르게 죽었을 때 부검을 해보면 정상 장기가 아닌 뭔가가 이상한 부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져오면 그 개체에 대해서 유조냐 성조냐부터 해가지고 외형적인 부분 다 봅니다. 그래서 걔가 기생충에 감염돼 있는지조차도 다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부검을 하는 거죠. 부검을 해서 눈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절 이런 거 다 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장기 점막까지 검사 다 합니다. 안 점막까지 검사를 싹 다 해서 장기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이후 현장 실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조사팀은 외가리 번식지와 떼죽음을 당한 곳을 살펴보고 부검을 위해 죽은 외가리도 수거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원인 규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조금 기대가 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왔기 때문에 거짓 없는 발표가 된다면은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이날 환경단체와 대구지방환경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석포재료소 중금속이 원인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환경청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갔다며 항의하고 정정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핑크빛 미래를 그리며 대구 동구의 신서혁신도시가 꾸려진 지도 벌써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은 여전히 불편하고 편의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등 온전한 계획도시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서혁신도시의 현주소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평일 낮 점심시간에 신서혁신도시. 거리는 온통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여느 도심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 중에는 가족을 타지에 두고 혼자 대구로 온 이른바 나홀로족들이 많습니다. 대전에서 온 조동현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좀 출퇴근이 힘들다 보니까 이쪽 근처에 혼자 살게 됐습니다. 적적하긴 한데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서울로 가는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길다란 버스 행렬이 시작됩니다. 곧이어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 대부분 서울 등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회사가 있어야 또 가족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신서혁신도시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온 직장인은 전체 이전 인원 3,500여 명 가운데 1,300여 명. 독신이나 미혼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직원 3명 중 1명은 나홀로족입니다. 직장인들이 떠나고 난 혁신도시는 어떨까?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해가 거의 졌는데요. 장사가 한창이어야 할 금요일 저녁 시간이지만 이곳 상가들은 한산하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불이 꺼졌거나 아예 문을 닫은 상가도 종종 눈에 띕니다. 어려움이 없냐는 물음에 가게 주인들은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분들이 여기에 좀 상주를 해주셔야 여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거의 거주지를 여기 안 두고 서울 그냥 그대로 그렇게 그 관광버스가 그렇게 온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잖아요. 밤이 되면 인적은 더 뜸해집니다. 불을 켠 건물도 지나다니는 차 한 대도 찾아보기 힘든 거리는 마치 유령 도시가 된 것 마냥 정막이 흐릅니다. 혼자 걸어 다니는 것조차 위험할 정도라고 말하는 주민들. 혼자는 안 와요, 아예. 겁이 나서 아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없는 걸 아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완전히 깜깜한 밤중이 돼버리잖아요. 건물에 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거의 막 유령 도시 비슷하게. 그렇게 되죠. 금요일부터 막 월요일 아침까지는 그렇게 되죠. 지난달 29일 혁신도시의 또 다른 과제. 불편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21년까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복합혁신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서관과 수영장 등이 들어섭니다. 위치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의 빈 땅입니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상권도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정규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센터가 들어설 곳이 K2 이착륙장과 가까워 소음이 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하는데 그 자리가 K2 비행기 이착륙하는 노선 위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 굉장히 그 소음에 고통스러운 위치라고 저는 믿어지고. 대구시는 군공항이 언젠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2월에 신공항 부지에 대한 그 이전지를 확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나. 교육 문제 역시 갈 길이 먼 상황. 혁신도시 안에 일반 고등학교를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엔 거주 인구가 적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 입장입니다. 대중교통에 오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교통 환경이 열악한 이곳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인근 안심역과 경산을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가 지난달 첫 삽을 뜬 데 이어 3호선의 새 노선도 혁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을지 대구시가 다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3호선 그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거에 15년에 예타 대상 사업소에 선정돼서 16년에 예비 타당 조사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때 경제성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검토돼서 저희가 관련해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안으로 지금 저희가 재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구 용의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재도전할 거로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 사정도 조금 나아집니다. 혁신도시를 출발해 북구를 잇는 4차 순환도로가 앞으로 2년 뒤면 모두 완공됩니다. 먼 길을 오가는 공공기관의 나홀로족과 사업처 방문객들을 위해 경북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나돌목도 새로 만들어 이동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동대구 IC까지 약 한 8km 정도를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구 지하철 차량 기지 인근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지금 설치할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설계를 거쳐서 착수를 해서 4차 순환도로와
개통과 맞춰서 하이패스 RC도 이제 전용 RC도 이제 개통할 걸로. 2012년 12월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10개 공공기관이 털을 잡은 신서혁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곳 기업들은 첨복단지나 의료 R&D 관련 업종이 대부분인데 이달에만 9곳이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첨복단지와의 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채용될 인재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인재들이 혁신도시라는 공간 내에 집적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문화나 또는 소비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혁신도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기관들을 앞으로 더 많이 옮겨오고 올해 시작된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에도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공공기관 자체가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과 연계를 맺기는 사실은 힘든 제약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해 옴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일자리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모이게 된다면 거기서 나는 시너지는 굉장히 클 것이고요. 지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전국 10곳에 꾸려진 혁신도시. 하지만 몇 해가 지난 지금도 주말이면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거주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건 어느 지역이나 닮은 모습입니다. 혁신도시가 본래 취지대로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는 빈집만 골라섰던 절도범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수성경찰서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가정집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7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에 실패해 사채 빚을 져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천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급식 도우미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관내 9개 고등학교 1,400여 명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영천 지역은 지난해 동지역 중학교의 무상급식 확대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고등학교까지 초중고 특수학교 40개 학교 8천여 명의 학생 모두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정부 정책보다도 3년 앞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천시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교육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하회마을 낙동강에 설치한 섭다리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달 하회마을을 찾은 사람은 총 9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5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안동 섭다리는 지난달 11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방문 20주년 기념으로 개통됐으며 이후 관광객들이 하회마을에서 부용돼 화천서원 등으로 갈 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오는 14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인허가가 없으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 이틀 연속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5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지산동 측정소 기준으로 오존 농도가 0.121ppm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 대구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자외선과 만나 생기는 유해 물질로 눈과 피부를 따갑게 하고 심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만큼 오존이 심한 한낮에는 외출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경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예술행사인 자인단오제가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자인면 개정숲 일대에서 열립니다.
포장장군 행렬을 시작으로 여원무와 팔광대 등 국가무형문화재 44호인 자인단오제 5마당이 펼쳐집니다. 창포물에 머리 감기, 그네 뛰기, 여원화 만들기 등 자인단오제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학장사 씨름대회와 단오 전국 사진 촬영대회, 개정숲 예술전 등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대구대학교가 폐교한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점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구대 점자도서관은 최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교된 13개 대학 출신 학생과 교직원의 점자 증명서 제작과 발송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발급 대상 점자 증명서는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6종입니다. 지난 1958년 개관한 대구대 점자도서관은 초중고 점자 교과서 출판, 한국 점자 규정, 외국어 점자 규정집 발간 등 점자 출판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연말까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사 지역은 평화동과 태화동, 덕풍동 등 시가지 9개 지구이며 이 구간은 작업 중 차량 통제와 일시적인 단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수돗물에서 흐린 물과 이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잠시 동안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안동시청 상하수도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가 폭락이 우려되는 양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양파 5천여 톤을 산지 폐기 처분하고 대도시 쇼핑몰 등을 통해 대대적인 특판 행사도 벌입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양파 가격은 킬로그램당 555원으로 평년보다 22%, 지난해보다는 18%가 하락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 부정 청탁이 성행한다는 의혹이 일자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앞으로 외부 면접위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1명 더 늘리고 부정 채용과 관련될 경우 해고 조치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준공영제 시행 이후 근로조건이 좋아지면서 수천만 원대의 금품 수수가 횡행하고 있다며 허점이 있는 현행 공개 채용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박물관은 이 기간 동안 소장하고 있는 유물 6천여 점을 소독하고 노후화된 전시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열 교환기 필터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이 관리하는 야외 박물관과 월영교는 정상 운영됩니다. 영천 역사문화박물관이 1919년 3월 1일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사본 독립신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조선독립신문과 국민회보가 한 장의 종이에 등사된 것으로 영천 용화사법당인 대적광전의 탁자안 고서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대적광전의 원소재지는 동화사 대교 포교당으로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현충일에는 저녁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더위는 조금 누그러들겠지만 폭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현충일 밤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경북 내륙은 20에서 최고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요란하겠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태풍급의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현충일 밤부터 금요일 낮까지 강풍과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